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 4월 6일이고요. 이번 주를 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넥스트레이드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그 이란과 그 미국이 2단계 방식으로 일단 휴전 후에 최종 합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말이 바뀌다 보니까 저도 신뢰도가 좀 낮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내일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막 쳐봤는데 1,500원 밑으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선물 같은 경우도 플러스 0.21%, 플러스 0.4%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살짝 긍정적인 이런 영향이 우리나라 시장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체크를 해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결정적 한수 시간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5시 20분부터 6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뭐 국채금리는 다음 시간이라든지 뭐 이따 요 방송 마감될 때쯤에 한번 찾아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장이 마감은 됐지만 넥스트레이드도 거래가 되고 있고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결정적 한수에 대해서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결정적 한수의 키워드가 뭐였냐면 기회였거든요. 기회? 사실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키워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좀 애매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애매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회라는 표현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조정 기간이 길어졌고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야기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수급이라는 키워드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 개인 투자자가 1조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가 방금 화면에 잠깐 띄워놨다가 닫았는데 여기 화면 보이죠? 이렇게 1조 정도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의 매도. 물론 금융 투자를 통해서 ETF 상품들이 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지금 생각보다 조정이 길어졌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시장의 조정이나 종목들의 약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투자자들이 갑자기 시장이 반등을 하면 현금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투심 자체가 좀 바뀌었다. 한 달 동안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시장인데 지금은 올라오면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회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정리를 드려보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지난 목요일 날 저점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저점 요 두 자리를 이탈할 때마다 비중 축소이지만 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상방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금요일에 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웃겼던 게 뭐냐면 제가 오늘 결정적 한수의 요 키워드를 처음에는 경계라고 적었거든요. 경계라고 적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기회라고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경계라고 하면 너무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회가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밸류적인 측면인지 심리적인 측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어쨌든 요건 제가 오늘 결정적 한수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갈 거고 지금 뭐 우리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주고 계시니까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시간이 5분 정도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방송 말미에 제가 또 뭐 다른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미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난주 그죠?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쭉쭉쭉 넘어가죠. 미증시 같은 경우는 별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플러스 1.3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확실히 강한 모습이에요. 장 초반에는 2차 전지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제약바이오가 요즘에 좀 몸살을 앓고 있어가지고 주가의 변동성 자체는 코스피가 좀 더 잘 나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였고요. 오랜만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전자결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작은 변동성이 많이 커졌죠. 우리가 사실 3월 달이었나 2월 달에 긴 연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연휴 이전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가 그 법안 자체가 계속해서 연기되고 지연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15일 날부터 다시 한번 발의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기대감으로 붙어주면서 종목별로 이제 개별적인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와 스테이블 코인이 오랜만에 변동성이 나왔고요. 반도체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좀 더 견조한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낙폭이 꽤 컸네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뒤로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결정적 한 수 키워드로 넘어왔습니다. 빠르게 넘어왔죠? 제가 좀 이쪽으로 가야겠다. 빠르게 넘어왔는데 기회와 경계라고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사실 오늘 결정적 한 수는 경계였는데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갑자기 이 중재안이 나오더라고요. 월요일에 합의가 될 예정이고 월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합의가 될 예정이고 2단계 방식으로 일단 휴전 후에 최종 합의를 하겠다. 내용은 핵 억제나 제재 완화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파키스탄, 미국은 벤스 부통령이 간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로이터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로이터 기사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미국 시간인지 모르겠네요. 3시 55분에 나온 겁니다. 3시 55분. 우리나라 시간인 것 같네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살짝 안정이 됐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기회라는 키워드와 오늘 경계라는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경계심을 갖고 기회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유에 대한 부분과 달러, 원 환율, 이 화폐 가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방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나 이란이 국기를 넣어놨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얼음이에요, 얼음. 그죠?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살얼음판은 저는 개인적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참 이것도 민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처음에 그 배럴당 120달러 넘어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여기를 더 넘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밀렸다가 꾸역꾸역 올라와가지고 이게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저도 민망했는데 여전히 그때가 가장 높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종가 기준으로는, 고가 기준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매크로들이 지금 좀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환율 같은 경우도 1,500원 밑으로 내려왔고 유가 같은 경우도 살짝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많이 안정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살얼음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얼음판이라고 해서 매매를 안 하거나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올 때가 있죠. 매수 사이드카라든지 갭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전부 다 매도해서 현금을 100% 가지고 있을 때에는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왔을 땐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놓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하겠지만 주식을 전부 다 매도하는 것은 주식 투자자로서는 리스크 관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가 반등을 할 때 완전하게 소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너무 불안정하거나 내가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거나 라고 한다면 전부 다 매도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주식 비중은 50% 이내로는 잘 빼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그런 스탠스라고 보셔도 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와 경계라고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좀 봐보도록 하죠. 제가 기회랑 경계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경계라고 경계 중에서 밸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오늘 나왔나요? 오늘 나온 레포트인 것 같습니다. DB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인데 지금 어제 종가겠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일 텐데 우리나라가 PER 기준으로 봤을 때 7.75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초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건 아시죠? 물론 3월 달부터 하락을 해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PER이 평균 PER이었던 9.78배보다 굉장히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수치로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클로징벨에서도 그렇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우리나라가 PER 기준으로 8배 정도 수준이었을 때는 저점대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세요. 2017년도에도 그렇고요. 2020년도에도 그렇고요. 이 자리가 PER 기준으로 했을 때 8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그러잖아요. 이게 8배라고 한다면 여기 딱 닫고 바로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딱 닫고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 8배 위로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단서를 하나 붙여드리자면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EPS 상승률 자체가 둔화가 되거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EPS 순이익 자체가 감소를 한다면 그때는 이게 좀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이라든지 예상되고 있는 순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PER 같은 경우는 8배 수준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경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경계를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해 볼 부분은 있어요. 고민해 볼 부분은 있는데 그에 앞서서 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2026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W는 주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간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M은 월 단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전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뭐 일주일 사이에 1.6%가 올라왔는데 한 달 기준으로는 6.1%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반도체를 제외하면 2.9%가 올라왔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8.9% 정도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달 전에 예상을 했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위에 있는 것은 DB증권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미래세 건데 이걸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밸류 기준으로는 그렇게까지 경계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굳이 따져보자면 반도체 외의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반도체 제외했을 때는 변화율이 지금 마이너스로 좀 찍히고 있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유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깎이는 것은 과거에도 많이 증명이 됐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90달러 위에서 머물러 있느냐 80달러 위에서 머물러 있느냐 이 밴드를 잡아가지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자료를 막 붙여놓기 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료를 다운받는다라고 한다면 90달러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좋았고 90달러 위에서는 조선이나 기계 같은 산업재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뭐 80달러, 70달러 밑으로 내려간다면 제약바이오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최근에 제가 지지난 시간이니까 지난주 수요일이었겠네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선주 이야기를 드렸고 지난주 수요일에는 2차전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2차전지랑 로봇을 말씀드렸었나요? 근데 2차전지를 최근 들어서는 언급하는 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그죠? 2차전지가 뭐 구조적인 변화에 놓여 있고 근데 요즘에 좀 이상한 게 제가 2차전지 이야기할 때 친환경이라는 예쁜 단어에서 에너지 안보라는 좀 더 과격한 단어로 바뀐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최근에 나오는 레포트들을 보니까 그 워딩을 그대로 좀 쓰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다른 방송을 잘 안 보거든요. 헷갈려가지고. 잘 안 보는데 제가 그런 말을 썼는데 진짜 그런 레포트가 나와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이건 여담이었고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레포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은 이것도 되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 신기하냐면 2026년도 이익 변화율 상위 업종을 보시면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 가장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익 변화율 상위 하위 업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차 전지가 이렇게 잡히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에너지 안보라는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입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선 이미 이익 변화율이 변화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먼저 이미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반도체와 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뭐 펄어비스라든지 게임주들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게임주 있는 걸 보고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나 주가라는 것은 실적에 수렴하는구나. 넘버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실적을 봐야 되거든요. 실적적인 변화율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것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 굉장히 어렵게 계산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거든요.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몇 조가 올라가서 그 외의 업종들이 몇 퍼센트가 올라갔고 이렇게 계산해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6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입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300%가 올라올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2025년도 연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간 기준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50조가 안 되죠. 근데 지금 한 분기만에 50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의 증가율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들 같은 경우도 20% 정도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뭐 조선도 들어갈 것이고요. 증권도 들어갈 것이고요. 또 안 좋은 업종들도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342개의 기업을 합산한 결과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들은 누구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7.75%라고 저평가되어 있다, 8배라고 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중에서 80%, 90%가 반도체라고 한다면 나머지 업종들은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건데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 정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올라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살짝 꺾였죠. 24.6에서 24.4로 꺾인 것은 유가가 상승한 부분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탈플라스틱 관련주라든지 오늘 오랜만에 정유주도 변동성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도 대한유화 같은 이런 전통 화학주들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유가의 변동성으로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구분을 해서 일단 저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던 것은 에너지 안보와 방산주 정도가 되겠죠.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피해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화학주, 석유화학주들, 그리고 뭐 항공주들,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주가 흐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 이제 피해를 받은 기업들,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혜를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변화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해를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휴전이 진행이 되면 그에 따른 수혜는 단기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기회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가져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경계는 기회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뭐 확신이 가장 위험하다. 그죠? 제시 리버모어라는 분이 확신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경계는 또 위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뭐 저희 증권사의 의견 아니고 저의 의견은 저는 지금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코스닥이 많이 밀려서 좀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락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았거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350 종목 상승을 했고요. 500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60 종목이 상승을 했고 1100 종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 상승을 하면 두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투심이 오늘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여기가 뭐 지금 화면에 표시가 조금 안 돼 있는데 제가 차트 크기를 좀 맞춰 볼게요. 자, 요렇게 여기죠, 여기. 제가 지난주 화요일이랑 지난주 목요일 요 자리죠. 요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저는 일시적으로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자리 이탈하게 되면 저는 현금 비중을 늘릴 겁니다. 근데 요 자리도 여러분 중요해요.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었던 자리.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었던 요 자리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주식 비중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탈하게 되면 10% 줄일 거고 여기 이탈하게 되면 20% 정도 줄일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뭐 30%에서 40% 정도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은 저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방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였는데 최근 제가 어쨌든 고객분들 많이 만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내가 삼성전자를 지금 몇백 % 수익을 냈습니다. 내가 지금 이수페타시스를 200%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고민을 하세요? 라고 되물어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정해서 올라오면 나는 주식을 좀 줄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도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1조 넘게 매도를 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시장의 고점은 뭐 1년, 2년 후에는 더 올라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고점은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이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받아주면서 시장이 올라오다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때쯤이 우리나라의 꼭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 고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앞서서 뭐 만났다는 고객분들과 비슷한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 고수인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초보 투자자이신 분들이나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은 시장이 올라오면 매도를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여기 올라오면 현금 비중 좀 확보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전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세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환율이 1,450원까지 빠집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줍니다라고 한다면 제 판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연속성이 나오지 않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지만 오늘은 매수를 많이 하지 않았고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한 것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과 치환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일 것 같은데 최근 1년 동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정말 잘하셨어요.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면 시장이 올라가고 시장이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은 또 열심히 매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더 잘한다라는 말도 우스갯소리로 하고 수익도 잘 낸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오늘 매도한 것이 뭐 최근 증시의 트렌드를 본다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줘야 되고 올려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만약에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제가 판단한 부분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기회다라고 했던 게 좀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트럼프 때문에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단언 짓는 것은 아니고 방송 말미에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 의견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계이긴 한데 이게 저는 부정적인 경계는 아니에요. 저는 기대되는 경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이것도 이제 증권사마다 많이 나오죠. 뭐 12개월 예상 PER이 7.6배까지 밀렸다. 뭐 7.9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8배 이하로 밀리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멈춥니다.
잘 매도 안 해요. 밸류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오늘 4월 6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자료 준비할 때만 해도 1,505원이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볼게요. 화면에 띄워보면 지금 1,5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1,500원 살짝 깨고 내려가더니 다시 조금 올라왔네요. 그리고 유가는 111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109달러, 조금 더 내려왔죠. 그리고 뭐 고객 예탁금 줄어들었고요. 신용잔고도 살짝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경이 좀 쓰이는 거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건 간에 로이터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뢰도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미선물 같은 경우도 올라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미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분들께서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참고하시고 내일 아침에 미증시 어떻게 마감됐느냐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매크로가 안정이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밸류적인 부분도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장에 대해서 제가 쭉쭉 잠시만요.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보여드리면 헷갈리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오늘 가격 심리 수급. 제가 일단은 밸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제가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말씀 계속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적인 부분은 일단 문제가 별로 없다. 지금 이게 마우스가 잘 안 돼가지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야기 하면서 제가 어쨌든 인사이트랑 포트폴리오랑 공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뭐 장기로 계약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꼬아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쇼티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의 수요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캡처한 거라서 여기에서 이제 불발 시에 다 날려버릴 것이라고 했다가 지금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탈플라스틱과 전자결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름이 좋았다는 부분 말씀드려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전쟁과 물가 상승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1, 2주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연내에는 금리 인하가 1회 정도로 체크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붙을 수가 있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요건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주간 이익 변화 상위 업종인데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우리 방송에서 2차 전지 이야기를 몇 차례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2차 전지가 앞으로 무조건 더 갈 것입니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2차 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 이전과 이후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변화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속도.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들로 인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뭐 두산퓨얼셀 같은 기업들도 잡히고 있는데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SOFC로 보는 게 맞겠죠. 연료전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PER 1배 이하를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DB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피크를 찍고 안정이 되거나 매크로가 정상적인 구간으로 돌아온다면 저평가됐던 쪽으로 자금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뭐 한국전력이나 이런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뭐 그렇게까지 주가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높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요즘 화장품들도 눈에 많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뭐 한국콜마라든지 APR이라든지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체크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이죠. 은행에서 요구불 예금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도요. 저희 지점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ETF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나 뭐 미국 ETF 사줘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나 뭐 우리나라 코스닥 ETF 사줘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좀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간 것 때문에 매매를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찾아오시기 시작을 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세요. 2025년도에 79조 나왔던 게 올해는 523조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레포트들이나 그런 기관들의 추정치를 고려를 해보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뭐 2월달 2월 중순 후반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10% 올라갈 때 은행주가 뭐 제가 1월달에 그런 말씀 많이 드린 것 같네요. 1월달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반도체가 10% 올라갈 때 증권주가 20% 올라가면 저라면 증권주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반도체가 더 갔어요. 그리고 2월달에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 1월달에 증권주가 조금 더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것이고 지금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무조건 반도체가 앞으로 더 무조건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매크로적인 변수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더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경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격, 결국엔 밸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매력적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다른 방송국에 가면 사실 반도체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3프로 같은 경우는 장렬 본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많이 안 드려요. 근데 이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2025년도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HBM 때문이었죠. 근데 지금은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D램 쪽에 대한 수요 확장에 따른 수혜를 삼성전자가 많이 받는다라고 보는 관점이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전에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HBM만 막 움직임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D램과 낸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합 세트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이런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D램, 낸드를 모두 다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뭐 70%, 80% 넘어서 92%까지도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기나 우리가 MLCC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삼성전기도 하고 있지만 LG이노텍도 하고 있는 기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PCB 쪽, 뭐 심텍이라든지 TLB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같은 기업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요 D램, 낸드, 뭐 모듈, 패키지 기판 전부 다 그에 따른 어쨌든 IT라든지 반도체 수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으로 인해서 AI 트렌드라는 확장에 의해서 동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예전에도 그러긴 했어요. 예전에 스마트폰 판매할 때도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고 삼성전기가 따라가는 흐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는 삼성전기가 좀 더 강한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건 간에 이게 예전에는 HBM만 봤다라고 한다면 이미 다른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뭐 12개월 포워드 PI 기준으로 5.9배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배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3월 30일에서 4월 3일 그죠? 3월 30일에 4월 3일까지는 뭐 유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빠졌어요. 1.1% 많이 빠졌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반대급부로 이제는 많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D램의 뭐 신공장 스케줄도 좀 넣어놨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거는 분명해요. 전쟁 전과 후는 분명히 바뀌었거든요. 전과 후는 분명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의 타격이 클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가 생각보다 강하게 못 올라오는 부분들이 요 영향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가끔씩 비교를 하시던데 정제 마진의 추이라든지 에틸렌 가격의 추이를 본다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죠. 우리가 석유화학 기업들이 안 좋은 게 나프타를 받지 못해서, 나프타가 석유화학 업체들의 원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원가가 올라가니까 석유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관점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뭐 그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현되고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매크로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나 가스 추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WTI 배럴당 $90 수준, 조선과 기계업종, 조선 업종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죠. 좌측 같은 경우는 S&P 500이고요. 우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눌림이 나올 때는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들이 많은데, 뭐 원전도 오늘 제가 준비를 했고 LNG도 오늘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자신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런 말씀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우주항공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방산까지 엮여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로템이 좀 올라오거든요. 종목 얘기하는 건 저한테도 살짝 부담이 되지만 현대로템도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현대로템이 우리가 전차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주항공 쪽에 대한 투자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산주들 같은 경우도 항공과 엮여 있는 기업들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봐요. 그렇게 진행이 됐고, 추가적으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 리튬 가격이 올라온다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ESS에 대한 부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뭘 어떻게 생각해도 될 것 같냐면, 우리가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 한 이야기가 전고체, ESS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전기차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얼마 전에 제가 클로징벨 방송하고 있는데, 그때 박근영 부장님께서 전쟁 발발하고 나서 전기차에 대한 검색량이 늘었다라는 그런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온 적이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2차 전지 보실 필요가 있고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볼게요. 인사이트 정리입니다. 이제는 자료 보여주셔도 돼요. 주도 섹터는 여전히 AI, 반도체에서 에너지까지 이렇게 파급력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변동성은 에너지 쪽에서 오늘 SK 이터닉스라든지 몇몇 기업들 낙폭도 좀 크게 나오고 변동성이 컸는데, 여전히 전 에너지 쪽, 그리고 조선과 2차 전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종목별 장세와 현금 비중 20% 정도는 여전히 전 인사이트는 지난주와 비슷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결정적 한 수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경계인데 제가 오늘 요 가격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가격? 심리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 중에 했던 이야기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결정적 한 수는 오늘 경계였잖아요. 기회와 경계였는데, 우리가 가격이나 심리나 가격의 경계, 심리의 경계, 수급에 대한 경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 가격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어떨까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뭐 지금 PER 기준으로 8배라는 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은 공포적인 부분보다는 뭐 지금 우리가 V코스피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빅스 같은 지수가 우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느끼고 있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은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올라올 때는 좀 버텨보자, 빠질 때는 잘라내야 되고 올라올 때는 좀 버텨보자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수급에 대한 경계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는 매수를 했지만 오늘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연속성, 수급의 연속성에 대한 경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포지션을 변경하는 것은 지양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방송이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루 걸러 하루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꾸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부분. 다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 대금이 너무 적거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교체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그리고 일단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포트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4월 3일과 4월 6일인데 똑같습니다. 전 일단 주식 비중은 많이 안 줄였거든요. 현금을 제가 10%. 우리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현금 30%였는데 지금 이제 10%밖에 안 남겨놨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뭐 모레나 반등 좀 더 나와주면 그때는 수익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업종군들이나 종목군들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저는 올라오면 조금 버텨볼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단언 짓긴 어렵지만 어쨌든 저는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월수한다라고 말씀드렸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에만 결정적 한수하니까 그때마다 꼭 찾아오셔서 시청해 주시고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뭐 트럼프랑 잘 진행돼서 모레 트럼프랑 잘 진행되고 내일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 좋은 결과, 여러분들께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